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송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실리콘2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K-뷰티 성장에 따라서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수출 데이터 호조로 인한 기대하는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T 성장에 따른 수혜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2가 5.8%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들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트의 6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조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수출 금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로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10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다가와서 이렇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마진율도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실리콘2 같은 경우에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국내 화장품을요, 해외로 배급을 하는 역직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매월 이 K-뷰티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이 사업 구조 같은 경우엔 CA에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CA, PA, 풀필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A는 기업 고객이고요. 이제 PA는 개인 고객, 풀필먼트는 배송 대행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사업은 단연 곧 CA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A 부분은 K-뷰티 제품에서 이 제품을 수출을 하고 현지 마케팅을 전개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도 약 84%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들로부터요 상품을 매입을 하고 해외 유통업체라던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중간 유통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매출의 대부분이요 해외 중소 유통업체로부터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국내 화장품의 전체 수출 증가율 대비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매출이 성장세를 이루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사라던가 이 유통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도 실리콘 툴을 거치는 것이 시간이라던가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108% 이상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되는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리콘 툴을 거치는 것이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비용을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국내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은 해외 유통사는요,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여러 브랜드를 다양하게 좀 빠르게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회사의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유통 채널의 발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실리콘 툴을 이용을 하면은 뭐 채널 운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마케팅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K뷰티 유통 경쟁사로 꼽히는 S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물류 창고를 홍콩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품이 홍콩을 거쳐서 해외를 가야 하지만 실리콘 툴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에서 해운과 그리고 항공을 통해서 배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제품, 특히 K-뷰티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6월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죠. 바로 6월 화장품 수출이요 1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화장품의 6월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7.8억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2%나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48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7%나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면들을 봤을 때 실리콘2의 2분기에 긍정적인 전망들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화장품의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한 수혜적인 부분 저희가 지켜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실리콘2 현재 현황과 기대하는 전망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에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 이렇게 거래량이 소폭 실리면서 5.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이 있죠.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거나 실리콘2에 대한 실적 기대감 증가 혹은 좋은 실적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신고가 부근대 이 부근대를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승 후에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주요 지지선대, 이 매물대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매물대가 소폭 쌓이는 이 부근대 이 부근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앞서서 소폭 저항을 받았고 이 지지를 두 번이나 받았던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실리콘2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만한 포인트들, 그리고 향후 어떠한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요.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